꿀은 정말 설탕과 같은가? 신장이 느끼는 당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꿀도 결국 당인데 설탕이랑 뭐가 다르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꿀과 설탕 모두 단맛을 내고 혈당을 올릴 수 있으며 과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같은 당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구조와 작용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이 차이는 신장, 즉 콩팥의 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1. 설탕과 꿀은 화학 구조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설탕은 자당 수크로스입니다. 자당은 포도당 과당이 11로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이 결합은 소장에서 반드시 분해되어야 흡수가 가능합니다. 반면 꿀은 다릅니다. 꿀의 주성분은 이미 분해된 형태의 단당류입니다. 포도당 글루코스 약 3040%, 과당 프럭토스 약 3545%, 그 외 소량의 메가당, 올리고당, 미량의 아미노산, 유기산, 미네랄, 폴리페놀, 즉 꿀은 단순히 달다는 인상과 달리 설탕보다 생화학적으로 더 복합적인 물질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소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반응 패턴과 인슐린 자극 방식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2. 신장은 혈당 스파이크에 가장 먼저 늙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그 과정에서 혈당의 미세한 변화에도 직접 노출됩니다. 문제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될 때입니다. 설탕처럼 흡수가 빠르고 인슐린을 급격히 자극하는 당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급상승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GLO메RULUS가 고농도 당에 노출됩니다. 사구체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미세 혈관 내피가 손상됩니다. 단백뇨, 여과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히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3. 꿀은 왜 같은 당인데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꿀도 분명히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꿀을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나 혈당이 오르는 방식과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이미 분리된 상태, 과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 포함, 점성이 높아 위 배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 이로 인해 일부 연구에서는 꿀이 같은 열량의 설탕보다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한 경우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꿀이 좋은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흡수와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4. 신장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신장 노화에서 혈당만큼 중요한 것이 산화 스트레스 오xidative 스트레스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세포 내부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다음을 손상시킵니다. 사구체 기저막, 세뇨관 상피세포, 미토콘드리아 기능. 문제는 설탕이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꿀에는 소량이지만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이 성분들은 약이 아닙니다. 신장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덜 자극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누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꿀이 콩팥을 살렸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여기서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꿀이 손상된 신장을 되살린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파괴된 사구체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혈당 관리 방식이 바뀌고 당 섭취의 질이 조정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낮아지면서 EGFR 감소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두고 사람들은 콩팥이 살아났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표현은 악화 속도가 의미 있게 늦춰졌다입니다. 꿀은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적인 환경 요소일 뿐입니다. 6. 결론적으로 꿀은 설탕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음식도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꿀은 설탕과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혈당 반응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신장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 역시 당이며 과하면 신장에 해롭습니다. 신장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꿀이 좋은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항목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은 왜 당에 먼저 늙는가? 혈당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구조적 이유. 신장은 노화에 매우 취약한 장기입니다. 심장이나 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기능이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장 문제를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의 노화는 나이보다 혈당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1. 신장은 혈당을 피해서 일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신장은 하루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이는 심장이 하루 동안 내보내는 혈액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으로 신장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장은 혈액 속 성분을 선택적으로 거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높은 혈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혈당이 급변하면 급변한 상태 그대로 노출됩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대로 떠앉습니다. 즉, 신장은 혈당 환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장기입니다. 2. 사구체는 고혈당 압력에 매우 약합니다. 신장의 핵심 기능 단위는 사구체 GLOMERULUS입니다. 사구체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로 혈액 속 노폐물을 여과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반복되면 사구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집니다. 삼투압 변화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사구체 내 압력이 상승합니다. 여과막이 늘어나고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단백질이 새기 시작합니다. 미세단백뇨. 2단계까지는 환자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사구체는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여과 기능 자체가 감소합니다. 3. 혈당이 높지 않아도 변동성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뇨도 아니고 혈당도 정상이다. 그러나 최근 의학에서는 평균 혈당보다 혈당 변동성이 신장 손상과 더 깊이 연관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튀었다가 떨어지는 패턴, 단 음식을 몰아서 섭취하는 습관, 공복과 폭식이 반복되는 생활.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 혈당이 정상 범위여도 신장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항상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급가속급 정지를 반복하는 자동차 엔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4. 고혈당은 신장의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혈당이 높거나 급격히 변하면 단순히 당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당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화학 반응이 촉진됩니다. 당화 반응 AGES 생성, 활성산소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증가. 이 물질들은 신장 조직의 만성 저강도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이 염증은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조직을 굳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은 유연성을 잃고 회복 능력이 떨어지며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5. 인슐린 저항성과 신장 노화의 연결고리. 혈당 문제는 단순히 당 섭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깊이 연결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트륨 재흡수 증가, 혈압 상승, 사구체 부담 증가, 즉 혈당 인슐린 혈압 신장 손상 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6. 콩팥은 늙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틀린 이유. 신장은 분명 나이에 따라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임상에서 보면 60대에도 신장 기능이 안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40대부터 급격히 악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명확합니다. 혈당 관리 방식, 당 섭취의 질, 혈당 변동성, 만성 염증 상태, 즉 신장 노화는 상당 부분 관리 가능한 노화입니다. 7. 그래서 어떤 당을 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앞선 본 내용이 다시 연결됩니다. 모든 당이 신장에 동일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당, 산화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당, 염증 반응을 키우는 당, 이런 당은 신장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혈당 곡선이 완만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덜 자극하는 방식의 당 섭취는 신장 노화의 속도를 늦출 여지를 만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장은 혈당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기이며 혈당 스파이크와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조용히 늙습니다. 그래서 신장 관리는 결국 혈당 관리의 질로 귀결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구조 위에서 왜 일부 상황에서 꿀이 덜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가 실제로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꿀이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치료가 아니라 환경을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앞선 항목에서 분명히 했듯이 꿀은 신장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손상된 사구체를 되살리지도 못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내용은 곧바로 민간요법이나 미신으로 오해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과 연구에서 특정 조건 하에 꿀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당 선택이었던 경우가 보고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왜 그런 현상이 관찰되었는가를 의학적 사고 구조로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1. 꿀이 작용한 대상은 신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콩팥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꿀이 신장 세포를 직접 회복시킨 것처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꿀이 영향을 준 대상은 신장 조직 자체가 아니라 신장이 놓인 대사 환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 4가지입니다. 혈당 상승의 형태, 혈당 변동성,
산화 스트레스 수준, 만성 염증 환경, 이 네 가지가 신장 기능 저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어떻게 올리느냐? 의학에서는 더 이상 혈당이 올랐다 안 올랐다만 보지 않습니다. 혈당 곡선의 모양을 봅니다. 얼마나 빨리 오르는가, 얼마나 높이 오르는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가. 설탕이나 정제당은 대개 다음과 같은 곡선을 만듭니다. 빠른 상승, 높은 정점, 급격한 하강. 이 패턴은 신장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반면 꿀은 동일 열량을 섭취했을 때 일부 사람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 급격한 스파이크 감소, 혈당 변동폭 축소. 이 차이가 사구체에 가해지는 기계적 대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꿀에 포함된 미량 성분의 역할. 꿀의 핵심은 당분 자체보다도 미량으로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꿀에는 다음 성분들이 극소량 존재합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유기산. 이 성분들은 약물 수준의 강력한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에서 신장세포는 끊임없이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이때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세포 손상 속도는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신장을 살렸다는 표현 뒤에 숨은 실제 메커니즘입니다. 4. 염증 지표 변화가 관찰된 이유. 신장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축은 만성 저등급 염증입니다. 고혈당,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체내에서는 다음 물질이 증가합니다. TNF-, IL-6, CRP. 이 염증 환경은 신장 조직을 점점 섬유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일부 연구에서 꿀을 소량 일정하게 섭취했을 때 염증 지표가 소폭 감소한 사례가 보고된 이유는 꿀 자체의 치료 효과라기보다는 대사 스트레스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죽어가던 콩팥이 살아났다는 말의 실체. 임상 현장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이 환자는 거의 망가진 줄 알았던 콩팥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변화입니다. EGFR 감소 속도가 둔화됨, 단백뇨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음, 크레아티닌 상승이 정체됨. 이는 회복이 아니라 안정화입니다. 이 안정화 과정에서 당 섭취 방식이 바뀌고 혈당 변동성이 줄고 염증 환경이 완화되면 마치 콩팥이 살아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꿀은 이 과정에서 설탕을 계속 먹던 환경을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인 환경으로 바꾸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꿀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 중요한 사실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 과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섭취량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특히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지방 합성과 요산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산 증가는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꿀은 조건부 선택지이지 보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7. 의사가 꿀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러운 이유. 의사들이 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을 아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해될 가능성이 크고 과장된 해석으로 이어지기 쉽고 환자가 용량을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꿀을 권장하기보다 설탕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꿀이 신장에 도움을 준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꿀이 신장을 고친 것이 아니라 신장이 놓인 대사 환경을 덜 공격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신장처럼 느리게 망가지는 장기에서는 수년 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꿀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즉 의사가 명확히 말리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꿀을 쓰는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 의사는 좋다보다 써도 되는 조건을 먼저 봅니다. 의학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이게 몸에 좋나요? 입니다. 의사가 실제로 던지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써도 되는가? 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항목에서 설명했듯 꿀은 치료제가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는 설탕보다 덜 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임상에서 실제로 꿀을 허용하는 경우와 명확히 말리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의사는 먼저 신장 수치보다 이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EGFR 수치나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혈당 조절 상태, 혈당 변동성, 인슐린 저항성 여부, 단백뇨 존재 여부, 요산 수치, 혈압 조절 상태, 이 중 하나라도 불안정하다면 꿀은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꿀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임상에서 꿀을 절대 금지로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거나 매우 안정적인 경우, 공복 혈당 정상 범위, 식후 혈당 급등 없음, 당화 혈색소 HbA1c 안정적, 이 경우에도 꿀은 당 섭취 대체제로만 고려됩니다. 설탕 섭취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모든 환자가 설탕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의사는 계속 설탕을 먹게 둘 것인가, 조금 덜 공격적인 선택으로 바꿀 것인가, 를 비교합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 중이 아닌 경우, EGFR가 비교적 안정적, 최근 수개월간 급락 없음, 단백뇨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 이 경우에 한해 아주 소량의 꿀이 논의됩니다. 3. 꿀을 명확히 말리는 경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꿀은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이 큰 경우, 식후 혈당이 자주 18만 200 이상 상승, 공복과 폭식 패턴 반복, 꿀이든 설탕이든 이 상황에서는 당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HbA1c 상승 중 약물 조정이 필요한 상태, 이 경우 꿀은 천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 꿀에는 과당 비율이 높습니다. 과당 대사는 요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 통풍 병력, 요산성 신장 결석, 이 경우 꿀은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사구체 여과막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핵심이지 당의 종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경우,
만성 신질환 45기, EGFR 30 미만. 2단계에서는 꿀을 포함한 모든 단순당을 최대한 제한합니다. 4. 의사가 꿀의 양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 꿀이 논에 가능한 경우에도 의사는 반드시 양을 먼저 말합니다. 임상적으로 언급되는 범위는 대략 다음 수준입니다. 하루 1티스푼 이하, 매일이 아닌 간헐적 사용, 공복 섭취 금지. 이 이상은 꿀의 장점이 아니라 당의 단점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5. 꿀을 이렇게 쓰는 것은 최악입니다. 임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패턴들입니다. 천연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다량 섭취, 공복의 꿀물로 시작, 피로 회복용으로 반복 섭취, 운동 후 보상 심리로 사용. 이런 방식은 꿀에 어떤 잠재적 이점도 남기지 않고 설탕과 동일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6. 꿀을 이야기할 때 의사가 느끼는 딜레마. 의사 입장에서 꿀은 설명하기 매우 까다로운 소재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만병통치처럼 받아들여지고, 말을 아끼면 왜 자연식품을 무시하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는 꿀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언급합니다. 7. 이 항목의 핵심 정리. 꿀은 권장식품이 아닙니다. 치료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임상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질 뿐입니다. 의사가 꿀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완벽한 선택이 없을 때 가장 덜 해로운 선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꿀을 먹는다면 이렇게 먹습니다. 신장을 자극하지 않는 조건 시간 조합의 원칙. 앞선 4가지 항목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탕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꿀을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먹어라가 아니라 먹는다면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1. 꿀 섭취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숟갈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섭취량보다 반복 빈도입니다.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의식 없이. 이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신장은 작은 스트레스가 반복될 때 가장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매일 섭취, 주 12회 이내, 필요할 때만 사용. 꿀은 식재료가 아니라 당 대체 옵션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2. 하루 허용량은 이론적 최대치일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언급되는 꿀의 하루 상한선은 대략 1티스푼 약 5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먹어도 되는 양이 아니라 이 이상부터 위험이 커진다는 경계선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매번 먹을 필요 없음. 먹는 날에도 티스푼 수준. 다른 당 섭취와 중복 금지. 특히 과일, 빵, 음료, 간식 등 이미 당을 섭취한 날에는 꿀은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공복 섭취는 신장에 가장 불리합니다. 건강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꿀물 한 잔. 이 방식은 신장 관점에서는 최악에 가깝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흡수가 빠르고 인슐린 반응이 급격하며 혈당 스파이크가 커집니다. 이는 사구체에 직접적인 압력 증가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꿀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 식사 직후 또는 식사 중 단백질 지방과 함께 단독 섭취 금지. 4. 꿀은 물에 타서 먹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을 물이나 차에 타서 먹습니다. 이 역시 신장에 불리한 방식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위 배출 속도가 빠르고 혈당을 더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다음 방식을 선호합니다. 요거트의 소량 삭기, 견과류와 함께, 통곡물 음식과 함께, 즉 씹는 과정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5. 꿀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 꿀 자체보다 조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 꿀 흰빵, 꿀 과일 주스, 꿀떡, 꿀 시리얼, 꿀 커피 공복. 이 조합들은 혈당을 한 번에 끌어올리며 신장에 집중적인 부담을 줍니다. 6. 꿀 섭취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 꿀을 섭취한 뒤 다음 신호가 반복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섭취 후 심한 졸림, 갈증 증가, 소변량 변화, 얼굴이나 손의 부종, 식욕 급증. 이 신호들은 혈당 변동성 또는 인슐린 반응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7.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임상에서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신장은 조금씩의 가장 취약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꿀을 포함한 모든 당 섭취는 다음 원칙 하나로 정리됩니다. 습관이 되는 순간 약이 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